안녕하세요. 시흥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약물관리, 증상교육, 재활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분들이 사회에 적응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초기에 증상이 악화된 상태로 발견되거나 재발이 반복되는 상황 등으로 인하여 조금 더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상황일 때 입원 치료가 진행되는지, 입원 유형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정신의료기관 입원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스스로 입원을 원하여 진행되는 자의적 입원과 본인은 원하지 않으나 증상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입원이 진행되는 비자의적 입원으로 나눠집니다. 그 중에 먼저 자의적 입원의 유형인 자의 입원과 동의 입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의 입원은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환자가 전문의와의 면담 후 스스로 신청하여 입원하는 유형입니다. 입원 시 2개월마다 퇴원 의사를 확인하고 있으나 도중 환자의 본인의 퇴원 신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즉시 퇴원이 가능합니다. 동의 입원은 환자 본인이 전문의와 면담하여 입원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보호 의무자 한 명의 동의를 받아 입원을 신청하는 자발적인 입원 유형입니다. 환자 본인이 퇴원을 신청하고 보호 의무자가 동의하는 경우 즉시 퇴원이 가능하지만 보호자가 퇴원을 거부하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72시간 내 다른 유형의 입원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제 비자의적 입원인 보호입원, 응급입원, 행정입원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호입원은 전문의와의 면담을 통하여 입원 치료에 필요성이 있다는 진단이 있으나 환자가 입원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비자의적 입원 유형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자의적 입원과 다르게 비자의적 입원이다 보니 조건 절차가 매우 엄격한 유형인데요. 정신과적 증상이 나타남과 동시에 자타의 위협성이 명확해야 입원이 가능하며 진단 입원 2주 동안 소속이 다른 전문의가 이를 평가하여 의견이 일치해야 입원 유지가 가능합니다. 최초 입원 기간은 3개월이며 입원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보호입원에서 말하는 보호의무자란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를 의미합니다. 부양의무자는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간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을 말합니다. 응급입원은 정신과적 증상과 함께 자타의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했을 때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의뢰 가능한 입원 유형입니다. 응급입원이 진행된 환자는 병원에서 공휴일을 제외한 3일의 입원 기간 동안 보호할 수 있고 전문의 상담을 통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없다고 진단을 받게 되면 병원에서는 정신질환 추정자를 3일 이내에 퇴원시켜야 하며 계속 입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환자의 입원 유형을 3일 이내로 전환해야 합니다. 행정입원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위험이 있는 자를 발견하였으나 다른 입원 유형으로 입원이 어려운 경우 정신건강 전문요원 등을 통하여 진행하는 입원입니다. 3개월 이내에 정신질환자의 행정입원이 해제되지만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입원 기간에 대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고 행정입원이 된 환자의 입원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보호입원과 마찬가지로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총 5가지 입원 유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치료에 있어서 입원만이 정답은 아니지만 정신과적 증상으로 본인과 주변이 크게 고통받는다면 나의 아픔을 인정하고 입원 치료를 받아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신과적 문제로 문의사항이나 상담이 필요한 시흥시민께서는 언제든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